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상자도 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자영 기자, 사망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해주시죠. 네, 밤샘 수색 작업에서 실종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1시 25분쯤 버스기사로 추정되는 58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또 새벽 2시 45분쯤 SUV 차량에서 또 다른 50대 남성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어 3시 58분쯤에는 치과의사로 추정되는 48세 남성이 추가 발견됐고 6시 20분쯤 20대 여성 사망자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면서 현재까지 침수 사고 사상자는 사망 13명, 부상 9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인근 병원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지하차도 안에 12대의 차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당초 인양된 4대를 포함하면 총 16대의 차량이 지하차도에 있었던 셈입니다. 잠겨있는 차량을 수색했지만 내부에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네, 현재 차도에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은 90% 이상 완료된 상황입니다. 일부 구간은 배수가 완료됐고 일부 구간은 무릎에서 배꼽 사이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차도의 터널 구간 길이가 400m가 넘고 높이도 4.5m나 되다 보니 차도 양쪽 방향에서 동시에 수색을 이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당초 어제 안으로 배수와 수색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차도 안에 들어찬 진흙과 가스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오늘 자정부터 도보 수색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 바닥은 진흙이 두껍게 쌓여 있고 동시에 흙탕물이 차 있어 계속해서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투입해 물을 퍼내는 한편 고인물에서 유독가스가 배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가스 제거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부터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배수와 수색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궁평 2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네, 결국 이번 사고는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인근 교량건설 현장에서 임시로 낮게 만든 제방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에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대피할 새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관리 부실이 부른 참사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침수 사고가 일어나기 2시간 전쯤 마을 주민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부근 교량 건설 현장입니다. 금방이라도 넘칠 듯 불어난 강물 옆으로 중장비와 인부가 동원돼 천막을 더 씌우고 흙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계속된 비에 미호강의 수위가 상승하자 임시로 만든 흙제방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방은 유실됐습니다. 제방을 넘거나 뚫린 제방 사이로 유입된 강물은 일대 농경지와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까지 덮쳤습니다. 장비를 얼른 더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거 준비를 해야지 안 된다. 그래도 장비가 올 수 없다고 얘기해요. 유실된 흙제방은 행복도시건설청이 교량 건설에 필요한 교각을 세우기 위해 기존 제방을 부수고 임시로 쌓은 것입니다. 길이 44m, 폭은 하단 부분이 18m, 상단은 5m로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했다고 행복도시건설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제방은 교각과 교량 상판 높이를 고려하다 보니 기존 제방보다 1m가량 낮았습니다. 인부들이 모래주머니 갖다가 막 쌓고 있더라고요. 너무 얕았죠. 장마지면 큰일이다 생각했죠. 평상시에도. 더욱이 긴급 보강 작업이 시작된 건 수위가 이미 차오른 뒤였습니다. 이건 100% 인재입니다. 안이하게 조치를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크나큰 인명사고라든지 지금 농경지 침수가 오송읍 전체가 돼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 금액이 계획 홍수위를 넘어선 예상치 못했던 피해라고 설명했던 행복도시 건설청은 이번 참사 뒤 흙에 돌을 섞어 긴급 복구 공사를 한 뒤 대형 천막을 씌웠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하천물이 급격히 불어나는 상황인데도 왜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수 경보까지 내려졌지만 자치단체나 경찰, 그 어떤 기관에서도 현장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시간이 급박했다라는 게 해당 기관들의 해명입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넘친 하천물이 쏟아져 유입되는 지하차도에는 차량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충북 청주시는 이보다 30여 분 전 사고 지하차도가 위치한 흥덕구 오송읍에 침수가 발생해 차량 이동과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자치단체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현장 대응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뭘까? 관할인 청주시 흥덕구청은 홍수통제소로부터 전화로 홍수 경보를 사고 2시간 전 전달받고 즉각 시청과 읍사무소에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통제를 왜 직접 지시하지 않았냐는 질문엔 해당 도로는 충청북도 소관이라는 입장.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아닌 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통제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작 도로관리 주체인 충청북도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물이 들이닥치다 보니까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 여기에 즉각적인 도로 통제에 나설 수 있는 경찰도 마찬가지. 권한이 없단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통제 권한은 관리 권한이 시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한 게 원칙이죠. 더욱이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충북 청주시는 지하차도 사고 현장으로 시내버스를 우회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어느 한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다가 또 가족을 철도역으로 데려다 주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현장을 지켰던 가족들은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21시간 만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힘겹게 버텨온 한 줄기 희망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가족들의 기원에도 하루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이들. 24살 안모 씨는 어제 아침 여행을 떠나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과 철도역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마지막 통화만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카 친구 2명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기사가 물이 차니까 창문을 깨줄 테니까 빨리 탈출을 해라 까지만 얘기를 듣고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신혼의 31살 청년 교사 김모 씨. 천안으로 임용고시를 보러 가는 가족을 역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가족은 살아남았지만 김 씨는 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됐거든요. 그거 보내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냥 억울하게 죽는 것 같아서.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켜보던 가족들의 심정은 타들어갔습니다.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물을 파내지 못하는 게 제일 답답했죠.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아들이 이 가족 생활을 다 했었던 건데. 소중한 이들을 황망히 떠나보낸 가족들은 하나같이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네. 전북 14개 시군에는 모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어제 삼북천 제방이 일부 유실되면서 주민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주 기자, 현재 비 상황과 전망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전북 전주 삼천에 나와 있습니다.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던 비는 조금 전부터 완전히 그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난주부터 많은 비가 내린 영향으로 삼천의 수위는 올라갔고 물살도 거세졌습니다. 제 옆으로는 하천 통행을 막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전북 14개 모든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익산 함라 509mm, 군산 491mm, 익산 여산 455mm 등입니다.
섬진강 임실군 일중리 지점, 그리고 남원시를 잇는 섬진강 곡성군 금곡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전북 전역에는 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닷새째 유지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북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넘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군산과 익산 등지에는 시간당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익산에서 하천제방 일부가 무너지기도 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새벽 6시쯤 익산 산북천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인근 마을 주민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익산에 500mm의 비가 내린 데다 대청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제방이 수압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집이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 우려 등으로 전북 9개 시군에서 대피한 주민은 750여 명입니다. 전북에서는 또 도로와 하천, 문화재 등 공공시설 피해 28건, 주택과 차량 축사 침수 136건, 산사태 14건 등이 접수됐으며 물에 잠긴 농경지는 14,000헥타르가 넘습니다. 당분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 등을 통해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등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구 경북은 내일까지 또다시 큰 비가 예고됐습니다. 가장 많은 실종자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는 오전부터 다시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가영 기자, 오늘 구조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저는 주택 5채가 산사태에 휩쓸리며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현장에는 구조대와 구조장비가 투입된 상태인데요. 이 마을에선 어제 60대 여성의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부터 예천군 효자면과 감천면, 은품면 등 3개면 6개 마을에 군과 경찰, 수색견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예천 9명, 영주와 봉화 각각 4명 등 19명으로 어제와 동일합니다. 부상자는 17명, 실종자는 9명 등 대구 경북에선 모두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천여가구 1,600여 명의 주민이 여전히 대피 중입니다. 정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82가구에 대한 복구도 오늘 재개됩니다. 네, 현재는 소강 상태인데 이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죠. 네, 제가 있는 이곳 경북 예천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현재 울진과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 비는 이미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 경북 북부 지역에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120mm 정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엔 산사태 위기경보가 최고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주위에 경사진 산이 있거나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하천과 둔치 주차장, 산책로 등 140여 곳이 통제됐습니다. 또 문경국도 59호선과 안동 지방도 934호선, 영주 예천의 지방도 901호선 등 8곳의 운행이 도로 유실 등으로 전면 또는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홍수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아직 예천군 회룡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어 주민들은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태음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 뒤에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참모들과 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정부청사 상황실을 찾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응과 신속한 구조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순방 중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도 수차례 화상 등으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서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파하고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저지대 진입을 통제할 것과 이재민 지원 상황을 점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신속한 복구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등 후속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남 제방붕괴 현장을 찾았을 당시 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받았다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검토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새벽에 주로 남부 지역에 거세게 내리던 장맛비는 지금은 다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비구름이 다시 발달해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장맛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먼저 지금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어딘가요? 네, 레이더 영상으로 비구름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전남 그리고 경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린 비구름이 아침에는 점차 북상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소 약해져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는 전남과 경남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경남 산청에는 19mm, 전남 담양에는 11.5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보다는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줄어들고 강도도 다소 약해졌지만 전반적인 비구름 상황을 보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비구름 재료인 수증기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앞으로도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에 이렇게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이유는 많은 양의 수증기 때문입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중국부터 우리나라까지 긴 정체전선이 위치한 모습인데요. 이 남쪽을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렇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북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체전선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모레까지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강수 예측을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주로 충청과 경북 그리고 전북에 강한 비구름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전남과 경남, 제주는 종일, 그리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리고 충청과 경북, 전북은 아침부터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에 많게는 25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북부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인 19일까지도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닷새 동안 누적된 강수량을 보면 가장 붉게 보이는 충남과 전북 곳곳에 이렇게 5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비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천변 출입을 삼가고 산사태 위험 지역, 지하차도에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거센 비에 전국 곳곳이 물에 덮이고 흙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3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도로 오른쪽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그대로 차량을 덮칩니다. 당시 충격으로 승용차는 크게 파손됐고 흙더미 위에 걸쳐진 차량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제 새벽 5시 반쯤 충북 청주시 석판분기점 인근에서 산사태가 나 토사가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차 안에 갇혀있다. 토사가 오면서 이렇게.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땐 이미 늦은 상황. 고물상 있는 차도 그거보다 더 험하지 않아요. 돌에 흙에 막 묻히고 막 찌그러지고 해서 폐차장에서 다 차량을 찢어놓은 듯한.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커다란 돌덩이와 돌담, 나뭇가지가 뒤엉켰고 마을 사방이 흙더미로 둘러싸였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에선 비가 잦아들며 구조와 복구 작업이 이어졌지만 진척은 더딥니다. 말도 못하죠. 지금 다 거의 살벌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마을 하나를 덮쳐버렸으니까요. 인력으로 사부로 이렇게 일일이 나르기는 너무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양이기 때문에. 충청 호남권에선 마을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산 아래로 거대한 보처럼 물이 들어차 도로와 비닐하우스, 논이 분간조차 되지 않습니다. 밤사이 집안에 물은 빠졌지만 수마에 휩쓸린 가재도구,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합니다. 손 움직이잖아. 그거 보는 주인은 오죽할까. 지붕만 빼고 잠겨버린 축사. 간혹 움직이는 소들도 있지만 빗물이 만든 강을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로 지금까지 3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9명이 실종되고 34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1,500여 명이 대피했는데 5,7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이번 폭우로 주말 내내 철도 운행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모든 구간의 운행이 멈춰 승객 불편이 컸는데요. 중단됐던 열차편 운행은 언제쯤 재개될지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보담 기자, 현재 열차 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가 오늘부터 사흘 만에 운행을 일부 재개하지만 여전히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역의 대합실에는 집중호우로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지됐다는 안내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열차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만큼 승객들은 스마트폰이나 전광판을 통해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재개하는 노선은 경부선과 전라선, 대구선, 경전선의 일부 구간입니다. 다만 운행 열차 수는 평소보다 줄어듭니다. 한국철도공사 쿠레일은 열차가 서행하면서 발생할 지연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의 노선은 운행 중지가 계속됩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노변이 유실된 영동선과 충북선은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장기간 운행 중지가 예상됩니다. KTX를 비롯한 고속열차, 네. 지금 뒤에 이용객들의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데 KTX를 비롯한 고속열차, 수도권 전동차 어떻게 되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일반 열차와 노선을 함께 쓰는 KTX 일부 구간은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운행 중단 상태가 계속됩니다.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KTX 이음 전 구간, 수원과 서대전을 경유하는 구간이 통제됩니다. 운행이 가능한 KTX와 SRT 고속열차도 기상과 선로 상황에 따라 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발이나 도착 시간이 추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은 출근 시간대 모든 구간에서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토사가 유입됐던 경강선 세종대왕릉역부터 여주역 구간에서 복구가 끝나 정상 운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레일은 코레일톡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면서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자동으로 반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팔당댐 방류 등의 영향으로 한강 수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잠수교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주 기자, 잠수교 통제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뒤로 잠수교 내 부분이 여전히 물에 잠긴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나무와 표지판이 잠겼던 어제와 비교하면 수위가 많이 내려갔지만 잠수교는 여전히 인도와 차도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한강 수위는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일주일 동안 전국에 계속된 비로 팔당댐에서 내보내는 물의 양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방류량이 줄어 팔당댐에서는 초당 6,400톤이 넘는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서서히 방류량이 줄면서 어제 7m 너머까지 올랐던 잠수교의 수위는 오늘 9시 기준 6.96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잠수교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넘는 수준입니다. 서울에는 오늘 10mm에서 60mm의 비가 예보돼 있어 통행이 재개될 만큼 수위가 낮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나요? 한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통제됐던 도로 대부분은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을 기해 올림픽대로 여의상류와 여의하류 나들목 양방향 모두 통제가 해제됐고 잠수교를 제외한 서울 시내 고속도로는 모두 통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내 도로도 대부분 통제가 해제됐는데
당산나들목 육관문 구간만 현재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출근하시기 전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때 모두 통제됐던 서울내 하천 27곳 중 10곳은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오늘도 비가 예보돼 있으니 하천변 접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충청과 남부 지역에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계속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 남부 해상에서 또 다른 강한 비구름이 충청과 전북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가 주춤하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조금 더 올라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충청과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퍼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남부에 100에서 200, 많은 곳은 250mm가 넘게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에도 최대 120mm가 넘겠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북부, 그 밖에 강원도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모레 수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다가 주말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최대 600mm에 달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다음 주 중반까지도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야겠습니다. KBS는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서 집중호우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마이케이와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KBS 뉴스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